중동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확산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 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주변 정세를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주목할 점은 단순한 긴장 상태가 아니라 사우디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산 무기에 의존해왔던 사우디가 이제는 전혀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바로 KF-21 보라매가 있었다. 사우디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최근 대규모 계약 체결 이후 사우디 측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KF-21 공동개발 제안을 전달한 것이다. 이는 비공개 협의 수준을 넘어 사우디가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에 대해 공식적인 신뢰를 표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직접 KF-21은 사우디의 미래 공군력을 함께 만들어갈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이미 시제기를 넘어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이 사실은 단순히 한 나라의 방산 기술이 진전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프랑스 다수사의 라팔 생산 지연과 공급 병목 현상이 불거지며 중동 각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국의 KF-21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사우디의 방산 관계자들은 수개월 전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했다. 그들은 정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카이 본사를 직접 찾아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흘러나온 내용은 놀라웠다. 사우디는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 생산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수입 계약을 넘어 사우디가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우디는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높은 무기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고가의 장비보다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업그레이드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투자한다. 이 점에서 KF-21은 완벽하게 부합했다. KF-21은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한 4.5세대 전투기로 성능 면에서는 F-35급에 근접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비 편의성과 부품 교체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지닌다. 사우디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무기 수출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를 절실히 찾고 있었다. 예멘 내전 개입 문제로 미국 상원이 F-35 판매를 제한하면서 사우디는 5세대 전투기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로 유로파이터 추가 도입도 지연됐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우호적이지만 독일은 자국 공급을 우선하며 수출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제약 속에서 사우디가 한국의 KF-21로 눈을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가 한때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템페스트 참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무산됐다. 결국 사우디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프랑스 라팔과 한국 KF-21 두 가지뿐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프랑스 다수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주문해도 인도까지 14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내세웠다. 빠른 납품과 높은 기술 신뢰도. KF-21은 이미 6세대 전투기로 진화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완전한 독립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 점을 주목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공군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 속에 존재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사우디의 선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들의 결정이 중동 전투기 시장의 균형을 흔들 것이며 동시에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우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유럽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의 다수사는 자국 내 언론을 통해 생산 일정 문제를 해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커졌다. 라팔 전투기의 수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모든 계약 물량을 인도하는데 최소 1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다소는 한 달에 한 대 수준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국 공군의 인도 일정조차 늦어지고 있었다. 사우디는 이 같은 현실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시급한 안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었다. 과거 인도가 라팔 36대를 주문하며 현지 생산을 요청했을 때 다소는 최소 100대 이상의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다. 사우디는 바로 이 부분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 유연한 접근을 취하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장기적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방산 모델을 발전시켰다.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업그레이드와 개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면 업그레이드 주기마다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다.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생산 속도에서도 압도적이다. 카이는 이미 연간 수십 대의 항공기를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부품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런 점은 대규모 무기 도입을 원하는 사우디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사우디가 직접 생산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플랫폼이었다. 사우디의 2030 방산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선택이었다. 사우디의 방산 구조는 여전히 외국 의존도가 높다. 국방비 지출은 세계 5위이지만 실질적 군사력은 22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국방비 세계 9위임에도 군사력 순위는 5위다. 같은 예산으로 더 강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사우디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쓰고도 얻는 성과가 미미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자체 기술이 부족했고 수입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우디의 방산기업 아부알레드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2030년까지 사우디를 세계 방산 상위 25개국 안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이 가능한 외국 기술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현재 자국 무기 생산 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 파트너로 거론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방산 협력 경험을 쌓으며 수출 구조를 확립했다. 사우디 역시 이러한 실적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특히 KF-21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향후 6세대까지 개량 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날개 구조를 채택해 후방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했고 엔진과 전자장비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 점은 사우디가 기술적 신뢰를 갖기에 충분했다. 사우디 대표단은 실제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본사 인근에서 KF-21 수출형 시제기의 비행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는 사우디군 관계자뿐 아니라 현지 방산기업인 블레이드와 3위 임원이 동행했다. 그들은 한국의 생산 라인, 품질 관리, 시험 비행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며 이 정도면 충분히 5세대급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날 이후 사우디 내부에서는 라팔보다 KF-21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F-21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경쟁이 없다.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외형 구조, 전자전 장비, 레이더 흡수 코팅 등은 모두 한국 기술진의 독자 설계 결과물이다. KF-21은 기체 자체가 6세대 개발의 기초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참여할 경우 차세대 공동개발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다. 사우디는 이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투자로 판단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방문 중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 군의 세대 교체가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사우디와 한국을 잇는 전략 동맹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선택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중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이자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사우디의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KF-21은 단숨에 글로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것이다. 사우디의 관심이 공식화된 이후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KF-21의 가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미국 군사 칼럼니스트 앤드류 스미스의 보고서가 있었다. 그는 KF-21 한 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련 부품 생산, 인프라 가동, 기술 이전, 정비 생태계까지 확장되는 경제적 사슬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KF-21이 완전히 양산체계에 돌입하면 기술 파급 효과만 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KF-21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1차 협력업체들과 함께 약 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방위사업청의 추산에 따르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약 1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단순히 전투기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사우디가 왜 이 사업에 뛰어들려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준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것이다. KF-21이 가져올 파급력은 단지 경제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외교적, 전략적 효과도 막대하다. KF-21 수출은
한국의 군사 외교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미 폴란드가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히며 유럽 시장의 문이 열렸고 독일 역시 최근 관심을 표명했다. 유럽 내부에서조차 프랑스 중심의 독점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F-21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디의 투자는 이 흐름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 계기였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미 수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진행해왔고 이번에는 군수 분야에 본격적인 자본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사우디가 도입한 한국산 천공 방공 시스템은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사우디 국방부는 천공의 성능에 깊은 만족을 표시했고 그 신뢰가 곧 KF-21 논의로 이어졌다. 실제로 사우디는 천공 추가 도입을 검토하면서 공중전력의 핵심을 KF-21으로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의 국방비는 연간 약 3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효율적 전력 운용이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우디는 러시아산 무기 조달이 불안정해졌고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정치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더불어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우디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미 속도와 품질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까지 하나같이 빠른 납품과 완성도 높은 성능으로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KF-21은 한국 방산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 이 전투기는 블록 1, 블록 2, 블록 3로 구분된 단계적 업그레이드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의 작전 환경에 맞춰 도입 시점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 번의 구매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협력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사우디는 이미 내부적으로 10년간 최대 300대의 KF-21 도입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공군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다. KF-21이 배치된다면 사우디는 주변국 대비 명확한 우세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란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스텔스 전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상징성이 크다. KF-21의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중동의 세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움직임이었다.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방산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KF-21이 사우디의 하늘을 날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한국과 사우디 모두에게 군사적 자립의 상징이자 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중동의 하늘 위에는 보라매가 떠오르고 있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이제 미국을 향하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2025년 한국 항공우주산업카에는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과거 보잉과의 경쟁에서 가격 문제로 탈락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보잉의 납기 지연, 품질 논란, 엔지니어 파업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에서도 대체 후보로 한국의 TF-50N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업의 규모는 약 40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단순히 훈련기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터와 교육 시스템까지 통합 공급하는 복합 사업이었다. 미 해군은 노후화된 항공모함 훈련기 200여 대를 교체해야 했고 2027년 1월까지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만약 이 계약을 따낸다면 한국산 항공기가 처음으로 미군에 정식 납품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었다. 이는 곧 K방산의 위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었다. 카이는 이번 입찰을 위해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았다. TF-50N은 이미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공군 등에서 실전 운용 중인 T-50 골든이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였다. 로키드 마틴은 TF-50은 경쟁 기종보다 최소 20% 이상 비용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잉과 스웨덴 사브가 공동으로 개발한 티치레이는 납기 지연과 품질 문제로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게다가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과거처럼 저가 입찰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TF-50N은 미 해군의 요구에 맞춰 전면 개조되었다. 조종석 구조는 미국 조종사 체형에 맞게 다시 설계되었고 대형 디스플레이와 가상훈련 시스템이 새롭게 통합됐다. 특히 F-22와 F-35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TF-50에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5세대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완벽한 훈련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만약 한국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미국군 장비 목록에 대해 한민국산 항공기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 이는 군사 외교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맹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일에 매우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KF-21의 성공과 함께 축적된 기술 신뢰도는 미국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TF-50에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성숙을 상징하는 작품이었다. 보잉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를 앞세워 방어에 나섰지만 내부 문제는 심각했다. 생산 지연이 반복되고 품질 검증 단계에서 잇따른 결함이 보고되면서 신뢰가 무너졌다. 반면 카이는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안정적 납품 실적을 쌓고 있었다. 미국 해군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시간 안에 정확히 납품할 수 있느냐였다.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은 자신 있었다. 빠른 생산,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납기 준수, 이 세 가지는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입찰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한미동맹의 기술협력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미국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미 TF-50에는 시험평가 준비 단계에 들어섰고 미 해군의 사전 검증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TF-50에는 미 해군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의 국제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과거 K9 자주포와 FA-52 그랬듯 이번에는 훈련기가 한국 기술력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차례였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더 이상시는 국가의 기술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경쟁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KF-21이라는 최첨단 전투기와 TF-50N이라는 실전형 훈련기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성공이 아니라 항공기술 자립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속도, 신뢰, 품질이라는 한국 방산의 철학이 있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 강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KF-21과 TF-50N으로 공중 전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바로 공중 발사형 탄도미사일, 즉 ALBM의 등장이다. 이 무기는 기존의 지상 발사형 현무 계열을 기반으로 하지만 항공기에서 발사하도록 개량된 전술적 혁신의 산물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ALBM은 한반도의 전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순간 적의 탐지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ALBM은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작전 개념을 가진다. 현무 계열의 경우 탄두 중량이 크고 사거리가 길지만 발사 준비 시간이 길어 노출 위험이 존재했다. 반면 공중 발사는 발사 고도 10km 이상에서 시작되므로 초기 가속이 빠르고 궤적이 불규칙하다. 이런 특성은 적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적의 방공망이 대응하기도 전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ALBM의 전술적 가치는 단순한 공격용 무기를 넘어선다. 북한의 다층 방공망은 시간차 공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만 ALBM은 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마하 10급 속도로 3분 안에 주요 표적을 타격하면 적의 방어체계는 반응할 여유를 잃게 된다. 한국형 킬체인 전략의 첫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발사 징후 포착 오른쪽 화살표 선제 타격, 오른쪽 화살표 구속 마무리라는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압축할 수 있다. 이로써 전략적 억제력은 한층 강화된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ALBM은 탁월하다. 지상 발사형 현무 미사일 한 발의 단가는 100억 원을 넘지만 공중 발사형 ALBM은 10억 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무 계열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되 유도 장치와 공중 발사 인터페이스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KF-21을 포함한 여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율은 압도적이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S300, S400급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해 지상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램페이지를 개발했다. 이 무기는 F-16과 F-15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되며 250km 이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단가는 약 30만 달러 수준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국은 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었다. 천무다연장 로켓의 유도체계를 항공 플랫폼에 맞춰 개조하면 램페이지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KF-21은
이러한 전략적 전환에 가장 적합한 기체다. 최대 외부 탑재 중량이 약 7톤에 달하고 하드포인트당 1.5톤급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개량된 500에서 600kg급 ALBM을 장착할 경우 한 대당 최소 2발에서 최대 4발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 번의 출격으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용 대비 전술 효과는 기존 지대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다. 전략적으로도 ALBM의 도입은 한국의 공중 전력 구도를 새롭게 정의한다. 기존에는 공대지 미사일 중심의 제한된 전력 구조였지만 이제는 탄도 궤적을 사용하는 공중 발사형 탄도 공격이라는 새로운 전술 차원이 추가된다. 중국과 일본조차 아직 이런 체계를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다. 한국이 이 전력을 실전 배치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중발사탄도 타격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ALBM은 KF-21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작전 반경을 결합하면 ALBM은 적의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전략적 착역화를 할 수 있다. 게다가 KF-21이 향후 블록 3단계에서 6세대급 센서 융합 기능을 확보하게 되면 실시간 표적 탐지와 동시 타격도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다. 결국 ALBM 은저비용, 고효율, 고속 응징력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전력이다. KF-21과의 결합은 한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진화이자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결정적 한걸음이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전투기에 맞는 새로운 시대의 무기를 창조하고